다음은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4명이나 됩니다. 빨리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지금 현재 이 위원장, 인재영입 위원장이죠.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 위원장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낙연, 광주서 총선 출마 3일 기자회견 연다. 이번 총선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 얘기는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오기로 결정을 했다. 기자회견 날짜도 확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었죠. 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정치인이 말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출마한다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네. 만약에 출마하면 광주를 최우선으로 볼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광주 나오겠는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새로운 미래가 생기는 초반에 나왔던 얘기가 생각보다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인재영입 위원장의 정치적 텃밭이 호남인데 근데 생각보다 호남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바람이 쓱 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조현삼 변호사님, 광주로 나온다면 광주에서 바람 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사실 새로운 미래에 뭔가 다음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사실은 뭐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출마를 하시던가 아니면 공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건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적으로 기반이 있다고 여겨질 수 있는 호남 그중에서 광주를 선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호남의 민심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공천 광주 출마 자체가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큰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진 않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광주에서 나왔는데 광주에서 안 되는 상황이라 면 기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큰 뉴스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광주 바람이 불지 안 불지도 좀 같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조국 전 장관입니다. 여기도 사실 인재영입 위원장이에요. 조국 신당. 근데 이번에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명확하게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조국 신당 명칭 조국혁신당. 네, 조국혁신당으로 바꿨습니다. 정치인 이름 못 쓴다고 해서 조국 전 장관의 이름 조국이 아니라 나라 조국, 나 조국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색깔도 진한 색이 진하다가 흐리다가 다시 또 진하게 가는 트루블루라는 얘기도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니블루라는 얘기가 있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이니블루랑 좀 비슷한데 이건 아니다. 이니블루가 아니라 트루블루다. 그래서 트루블루다라고 조국혁신당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당 명칭 확정했고요. 색깔, 로고까지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조국신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그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커지면서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 게 조국신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신당이 이대로 가면 그 비례대표 한 15% 정도 투표한다고 생각해요. 15%? 예, 15%면 우리가 50% 연동이잖아요. 예. 준연동이니까. 그럼 47석에 15%면 대략 한 7석 돼요. 7석.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재명이 가고 조국이 뜨고 있다. 지금 현재 이번 총선판에서. 최창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이 워낙 조국 전 장관이 이제 팬덤 지층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다 알려진 네.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비례에서 좀 어느 정도 성과는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도 사법 리스크가 이번에 2심에서 확정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저분은 2019년도에 조국 사태의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민주화 이후에 5년 만에 단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저는 사실 기본적인 원인은 이분에게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에게. 그 조국 사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조국혁신당을 만든다. 물론 유권자들의 지지가 좀 있으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그야말로 자유죠. 당 만드는 것도 자유고 자유인데 조금 성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신당 민주당의 악재다. 이 말인즉슨 이재명 대표한테 조국 신당은 썩 달가운 존재는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준석 대표입니다. 개혁신당 대표죠. 이준석 대표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조국 신당 명칭 조국혁신당 이낙연 광주 출마 예고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준석 수도권 대구 저울질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디로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비례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상당히 있었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비례 출마를 할 생각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당의 지지율 정체나 이런 것과 결부해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일 때 오히려 앞장서는 게 아마 이준석의 정치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아마 네, 나 비례 안 나간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온다는 것이냐 지역구를 논의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거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나왔던 노원, 경기 화성, 세종, 대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종인 위원장은 대구를 적극 추천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윤영걸 대표님 네. 어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지역구 쇼핑 그만하고 빨리 결정해라. 노원에서 했잖아요. 노원에서 3번 떨어졌잖아요. 네. 노원에 도전해야죠. 뭐 여설국군데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되겠어요? 화성에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반도체 벨트 엮어서 한다고 하는데 네. 기업체들도요. 컨설팅 많이 받는 업체들 컨설팅 돈만 내고 잘 되는 회사를 못 봤어요. 지금 연구만 하지 말고 지금 노원구에서 빨리 오렌색 잠바 입고 뛰어야지 돼요. 제가 보기엔 뛰어도 지금 뭐 힘든데 지금 지역구 왔다 갔다 네. 별로 이미지도 좋지 않고 오히려 당 정체성만 흔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노원에서 3번 했으면 노원으로 나가는 게 맞다. 지금 빨리 주황색 옷 입고 노원을 누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물 가볼까요? 마지막 인물. 이 사람입니다. 누구냐? 오타니 쇼헤이예요. 네. 모르는 분 없으시겠죠. 오타니 결혼했어요. 네. 깜짝입니다. 상대는 일본 여성입니다.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 알고 보니까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상대는 일본 여성이다. 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